시작해 봅시다. 자, 화학 처음 배우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잘 정리 한번 해두고. 근데 내용은 어느 정도 할 만한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이제 숙제를 해주면 문제 좀 잘 풀어오고,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들은 풀이해 줄 거고, 그 다음 너네들이 질문하는 것들 이제 해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10페이지는요. 화학과 우리생활이라고 해서 모든 책들이 맨 앞에 거는 좀 소개하고 기초적인 게 나오죠. 이 화학과 우리생활은 그러니까 화학 배우기 전에 좀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맨 처음에 식량에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암모니아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암모니아 화학식, 분자식 어떻게 될까? 알고 있니? 암모니아. 알면 자꾸 대답해봐. 틀려도 돼요. NH3죠. 그럼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만들려면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 N이 뭔데? 질소. H는 뭔데? 수소. 그럼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질소하고 뭐가 필요해? 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를 합성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는데, 질소 화학식, 분자식이 N2, 수소가 H2. 얘네가 왜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붙어 다니는지는 알고 있고. 질소라 그러면 혼자 안 다니고 붙어 다니니? 알고 있어? 선생님, 니네 어디까지 배웠는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저거 배웠니? 공유결합이라는 게 혹시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이온결합은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봐봐. 요거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원자 안에 보면 원자 핵이 있잖아. 그리고 겉에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니죠. 근데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공간, 껍질이 있거든.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자껍질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껍질은 들어갔니? 못 들어갔니?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줘야 되겠구나. 얘는 그 원소, 원자 안에 보면은 자, 원자 가운데 뭐 있니? 원자 핵 있죠? 원자 핵이 무슨 전하를 띠죠? 플러스 전하를 띠지. 근데 원자 핵 안에 요 플러스 전하 띠는 양성자 들어갔니? 양성자가 있고, 전기 안 띠는 거 뭐 있죠? 중성자가 있죠. 그래서 원자핵 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원자핵은 움직이니 못 움직이니?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일까? 가벼워서 무거워서. 무거워서 못 움직여. 근데 겉에 마이너스 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이름 뭐라 그래? 전자. 그럼 얘는 왜 돌아다니니? 가벼워서. 그지? 그리고 원자라 그러면은 중성이에요. 왜 중성일까? 플러스 뛰는 애가 누구? 양성자. 마이너스 뛰는 애가 누구? 전자. 그치? 그런데 원자라 그러면은 이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가 어떠냐면은 같아요. 그럼 플러스 개수랑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니까 중성이 되죠.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기니? 아까 너네 원자 번호는 20번까지 외웠다 그랬죠? 13번이 누구니?
오, 보는 건 딱 하면 아는구나. 산소는 몇 번이니? 세워봐야지, 이제. 몇 번이야? 8번. 이게 번호가 나오면은 무슨 원소인지 요거까지 될 정도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계속 쓰요, 고등학교 때. 이제 몇 개월 있다 고등학생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그 원자들의 번호가 있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로 돼 있어요. 양성자 숫자. 근데 원자라 그러면 중성이니까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가 어떻다고? 같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또는 전자 숫자 가지고 돼요. 그럼 산소가 8번이라는 거야. 그럼 산소의 양성자 몇 개? 8개. 전자 몇 개?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의 질량. 요거를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해서 원자의 질량을 따집니다. 질량 따질 때 전자는 무시했거든요. 왜 무시할까? 아까 얘기했죠. 가벼워서. 실제로 이 전자의 질량을 우리가 1이라고 할 때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한 1800 정도. 그러니까 얘보다 1800배 정도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가볍지. 가벼우니까 어떻게 질량까지 무시해요. 그러면 산소가 원자번호 8번이에요. 8번인데 질량이 16짜리가 일반적인 산소거든. 그러면 질량이 16이라고 그러면은 양성자가 몇 개? 8개. 중성자가 몇 개? 8개. 요거 두 개 앞에서 질량이 16.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 쓰는 위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O2라고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요 2는 뭘 뜻하지? 무슨 개수? 요 원자 개수죠. 그러면 O2-라고 이렇게 쓰면, 그치, 이온 숫자지. 얘가 이온이 됐을 때 보통 이제 물에 녹아서 수용이 되면 이온이 되거든. 그럼 이거를 이온 숫자로 읽어요. 그럼 2-면 전자를 얻은 건 이온이에요. 얻은 거죠. 원래 원자가 중성인데 마이너스 2개를 얻으니까 마이너스가 2개 더 세진 거죠. 에어컨 혹시 추우면 얘기해. 추우면.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에다가는 선생님이 뭘 썼니?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왼쪽 위에는 선생님이 뭘 썼니? 원자의 질량, 원자량. 이게 쓰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됐니?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산소가 8번이니까 양성자 8개고 전자도 8개죠. 그치? 근데 이 전자가 8개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자가 돌아다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마치 껍질같이 생겼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양파 껍질같이. 근데 이 첫 번째 이 공간이 첫 번째 껍질에 공간이 작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최대. 1개 아니고 2개.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공간이 넓어졌죠. 8개까지. 그리고 세 번째 껍질도 8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288 들어가면은 얘가 안정이죠. 288 들어가면. 저기 원장님인데
수업하다 보면 졸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원장님 수업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 4시간 수업이 지루하지, 그치? 많이 힘들지? 4시간 하기. 안 힘들어? 괜찮아? 적응이 됐어? 아니. 봐봐. 질소가 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둘이 붙어 다니냐면은 질소가 몇 번이니? 7번이죠. 그럼 전자가 몇 개니? 7개죠.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나와? 5개가 남죠, 전자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kop질에 전자가 5개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너네 마이너스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5개니까 얘가 안정이 불안정해? 불안정. 불안정하니까 얘가 안정해지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2개, 5개니까 8개를 만들면 안정해지잖아요. 그치? 그럼 전자를 3개를 얻으면 되지. 외부에서 가져오면. 그럼 전자 3개를 가져오면은 3-음이온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안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원소나 또는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는데, 나 전자 3개 모자래. 불안정해. 옆에 놈이 또 있어. 나도 두 번째 껍질에 전자 3개 모자래. 불안정해. 우리 서로 불안정한데 전자 같이 쓸래? 그러면서 얘가 얘 전자를 같이 써. 그럼 몇 개가 되니? 8개가 됐지. 그럼 얘가 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얘도 나도 이거 같이 쓸게. 그러면서 이걸 같이 써. 그럼 8개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서로 같이 쓰다 보면은 서로 안정해지죠. 그러면서 얘가 붙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같이 쓰는 결합을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공유 결합이라고. 공유가 무슨 말일까? 같이 쓰는 거. 선생님이 지우개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면 지우개를 선생님이 써도 되고 시준이가 써도 되고 은탁이가 써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수소도 어떻게 해? 수소가 원점으로 몇 번? 1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겠죠.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럼 2개로 만들려면 2가지 방법이 있죠. 이온이 되는 방법 또는 같은 놈끼리 또는 다른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유결합을 할 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니까 나 불안해. 니 거 하나 같이 쓰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되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 같이 쓰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돼서 얘도 붙어 다녀요. 암모니아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고? NH3. 그럼 질소가 있어. 얘가 7번이니까 2, 5지. 불안정하지.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5개란 말이야. 나 불안정해. 근데 수소랑 결합하려고 해. 수소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죠. 그럼 수소 3개 하고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돼요? 8개. 질소 안정하게 됐지. 그러면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니까 요거 질소과 하나 같이 쓰면 어떻게 돼요? 얘도 안정하게 됐지. 그러면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공유결합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이런 거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시준이 안 추워? 에어컨 바람 바로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저녁들을 먹었니? 시즌 먹었어? 안 먹었어? 야, 오늘 10시까지 수업인데 괜찮아? 그럼 점심 언제 먹었어? 그럼 배고플 텐데. 좀 이따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요 1층에 편의점 같은 데서 뭐 간단하게 뭐 사와서 먹으면서 해. 배고픈데 좀 먹으면서 해야지. 여기 1층에 요 옆에 건물도 그렇고 뭐 음식점들 많이 있더라고. 김밥 파는 데도 있나? 모르겠어? 자, 볼게요. 자, 암모니아를 합성하려면 질소가 필요하고 수소가 필요해요. 그럼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질소가 N2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 했어요. 수소가 NH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럼 얘네들이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자.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그냥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반응하는 물질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뭐니?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해서 얘가 생성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식은 는으로 하면 안 돼. 는은 같다라는 거죠. 근데 화학 반응식 만들 때 반응물하고 생성물에 뭐를 맞춰줘야 돼요? 가장 조그만 원자 종류하고 개수를 맞춰야죠. 원자 분자는 아니. 알지? 너네 너무 무시했나? 알죠? 자, 그럼 질소 원자 몇 개? 2개. 여기 2개 되려면 앞에다 2 붙이는 거 알죠? 뒤에다 2 붙이면은 N2H3는 암모니아가 아니야. 그러면 수소 원자가 몇 개 됐어? 6개 됐으니까 얘도 6개 되려면 3 붙이죠. 요게 이제 화학 반응식인데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마지막으로 요 뒤에다가 가로칸 치고 얘네들의 상태까지 표시해줘요. 상태가 뭘까? 얘가 3온 평상시 온도에서 기체로 존재하죠. 기체 가스, 암모니아도 가스. 이렇게 가로칸 치고 상태까지 표시해주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돼요. 참고삼아 어떤 물질이 고체일 때는 S라고 쓰죠. 솔리드, 그치? 고체. 액체일 때 리퀴드. 영어 잘하니 시즌이? 발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체일 때 가스, 그치? 수용일 때 뭐에 약자까? 그럼 우리 수용일 퓨어러스인가 그러나? 수용일.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이렇게 상태까지 표시해주면 완벽한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소하고 수소를 합성시킬 때는 그냥 요 2가지 기체를 갖다 놓는다고 합성이 되지는 않아요. 얘가 반응을 잘 시키기 위해서 온도도 높여주고 압력도 높여가지고 합성을 시켜줘요. 그 아모니아 합성이 왜 식량에서 왜 나왔냐면은 너네 그 식물이 자라는데 너네 기가 배웠니? 중학교 때? 학교에서? 기가 시간에 그 비료의 삼유소 배웠니? 안 배웠니? 식물이 자랄 때 꼭 필요한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도 이 원소들이 있지만 원소가 모자라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일부러 비료 속에 이 식물한테 필요한 원소를 넣어가지고 뿌려주죠. 비료의 삼요소가 질소, 인, 칼륨 이렇게 되는데 이건 청산 아니고 식물에 질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에 뭐가 들어있어? 질소가 들어있지. 그럼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질소 비료를 사람들이 이제 생산하게 됐어. 그러면 질소 비료를 생산해서 식물들한테 뿌려주니까 농작물이 어떨까? 잘 자라겠죠. 그래서 농작물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옛날에 과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버라는 과학자하고 보시오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했다 해서 하버 보시오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질소 비료를 생산했고 이 질소 비료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계기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딱 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과학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의류가 나오네요. 의류가 뭐니? 의류가 뭐야? 그래, 알면서도 되게 옷에 요거 재료가 되는 걸 섬유라고 해요. 섬유. 그럼 섬유는 이제 천연 섬유가 있고 합성 섬유가 있는데 천연 섬유는 뭘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죠. 그래서 너네 누에포치에서 뭐 이렇게 싣고 가서 만들고 옷감 만들고 그런 거 들어봤어? 그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섬유가 있고 그러면 합성 섬유는 이거 칠판이 깨끗하게 안 지워져. 합성 섬유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최초의 합성 섬유가 인간이 만든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뭔지 알아? 나일론 들어봤어? 나일론? 응? 못 들어봤니? 나일론 그 스타킹이나 뭐 밧줄 같은 거 만드는 질긴 거 있잖아. 그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입니다. 그냥 이 정도. 밑에 보면 이제 뭐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 밑에 거 보면 이제 저기 주거 문제 해결 거기에서는 요거 좀 알아둘까? 요거는 이제 뭐 과학이나 지구과학 이런 화학이나 지구과학 과학 같은 데서 자주 나옵니다. 화석연료가 뭐니? 뭐 석탄, 석유, 땅에서 캐는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는 어떤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는지 알아요? 산소하고 수소 이런 것들이 결합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원소도 좀 껴있는데 그럼 연소시키면 연소가 뭐예요? 불 태우는 거지. 그럼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연소 생성물이 뭐가 나올까?
그렇지. CO2 나오죠. C하고 O랑 나타나지. 그 다음에 물 나오겠지. H랑 O랑 결합해서. 그치? 그래서 보통 연소시키면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는데 연소에도 종류가 있어요.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가 있는데 어떤 물질을 완전 연소시켰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는 연소가 완전 연소예요. 보통은 이제 문제 같은 데서 완전 연소시켰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두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석 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돼요. 선생님 키가 커서 밑에 쓸 때는 조금 글씨가 이상해져요. 키 크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불완전 연소할 때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오고요. 그 밖에 물질이 나와요. CO가 뭐니? 일산화탄소. 이거 하나 있죠. 일산화탄소, 그치? 요거를 이산화탄소, 그치? 그럼 얘는 삼산화탄소가 아니지. 이건 탄산이라고 해요. 탄산.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였다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 말고 다른 게 나와. 뭐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탄소, 그을. 오늘 어떤 물질 찾아보면 시커멓게 그을음 생기죠. 그게 탄소 때문에. 자, 그래서 연소의 종류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자. 나머지 거는 그냥 과학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건축 재료라고 나와요. 건축이 집히는 거야. 근데 건축 재료에는 크게 이제 금속 재료가 있고 비금속 재료가 있는데, 아니 금속 중에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쓰는 건축 재료가 뭐다? 철 많이 쓰죠. 얘 왜 많이 쓸까?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단단하죠? 근데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죠. 이게 쉽게 어떻게 되지? 녹슬어버리죠. 녹슬면 이제 이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녹슨다라는 거는 철이 뭐랑 결합하면 녹있을까? 산소나 물하고 결합하면 이게 녹있거든. 그럼 이제 뭐 사마철이라는 게 되는데 이게 녹이 화학 방식 한번 만들어 볼까? 한 개, 두 개. 이 붙일까? 아닌가? 이 붙이면은 일단 두 개 됐잖아. 산소 두 개인데 세 개지, 그치? 이게 뭘까요? 2분의 3? 그래, 분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두 개고 세 개인데 두 개하고 세 개의 개수를 맞추려면 2와 3의 최소 분모를 써야 돼요. 6이죠. 6개 맞추면 되겠지. 그럼 6개 맞추려면 얘 3개고 얘 몇 개? 2개. 그럼 철이 4개가 됐으니까 얘 몇 개? 4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 분수로 해서 나중에 정수로 바꿔줘도 돼요. 중학교 과정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화학 반응식 보면 때 미정계수법이라고 들어봤어요. 하나 가르쳐줄게요.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철이 산소랑 결합하면 이렇게 산화철, 녹이 있어요. 녹이 쓰면 이제 단단한 정도가 약해지는 거지. 그럼 이 녹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금이라는 게 들어있어. 의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산소나 물이 안 닿으면 되니까 겉에다가 뭐 기름칠을 한다든지, 또는 겉에다가 다른 금속으로 도금을 한다든지, 또는
화금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화금은 뭐가? 금속을 섞어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 스테인리스라고 들어가니? 이게 싱크대 이런 데 쓰이는 거야. 너네 싱크대 집에서 보면 단단하잖아. 근데 항상 막 물이 닿잖아. 공기도 닿고. 근데 잘 부시게 돼요. 안 되죠. 이게 합금으로 가는 거야. 스테인리스가 이제 철을 주 물질로 해서 얘네들을 섞어주는 거야. 시아리모니, 크로뮴, NiD, 니켈 이런 것들을 섞어주는 거야. 어떻게 섞니? 응? 왜 친하지 않아. 아 이렇게 막 섞어? 야, 금속을 어떻게 섞어? 용광로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지. 때려 넣어서 녹여갖고 어떻게 섞어줘. 그리고 다시 붙여버려. 그래서 건축 재료 중에 우리가 금속 재료로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비금속 재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에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 없어요. 화학 반응식 나왔으니까 선생님 비정계수법 좀 알려줄게요. 화학 반응식이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아니 화학 배울 때 자주 나오니까 뭘로 할까? 광합성 반응 한번 해볼까? 광합성은 너네 생명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너네 식물이 광합성할 때 어떤 물질이 필요하니?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또 물 필요하죠. 잘 배웠네. 그래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뭘 만들죠? 영양분 만들잖아요. 양분 중에 무슨 양분? 포도당. 포도당 혹시 알아요? 요거야 6개예요. 6개. 그리고 기체 중에 산소 만들죠. 자, 화학 반응식 만들었는데 이제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돼. 그치? 조금 복잡하죠? 그 눈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 미정계수법이라고 있어. 미정계수법은 뭐냐면은 요 앞에다가 미정이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써요. 근데 얘네 개수 맞추는 기본 원리가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원자 종류하고 개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원자 중에 탄소가 있죠. 탄소가 반응 전에 몇 개니? 이정 개수를 A로 잡았으면 A겠죠, A. 반응 후에 몇 개니? 60개죠. 그럼 탄소가 반응 전하고 반응 후가 맞아야 되지.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배운 거 같아? 중등 맞은 거.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아? 그럼 탄소는 맞췄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어요, 산소. 산소 반응 전에 몇 개니? 2A. 근데 여기 또 있죠? 2개가 있죠, 그죠? 그럼 반응 후에는 60개하고 여기 얼마? 2개. 그치? 그럼 산소 원자 종류와 개수도 맞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남았네요. 수소 반응 전에 몇 개? 2비계. 아니, 반응 후는 CBC. 됐니? 그럼 다 됐지? 그리고서 아무 문자나 간단한 숫자를 하나 대입을 해줍니다. 만약에 간단한 숫자 대입하라 그랬더니 어떤 애는 30을 대입하고 어떤 애는 100을 대입하고 복잡하잖아요. 1이 가장 간단하죠. 그럼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C가 얼마니? 6분의 1이죠. 그럼 A에 1 대입했고 C가 6분의 1이고 근데 미지수가 2개니까 구할 수 없죠. 여기는. 그러면 C가 6분의 1이었으니까 B는 얼마야? 1인가?
맞아? 그럼 B가 1이니까 D는 얼마야? 오, 계산 빠르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어? 계산을 할 줄 알잖아. 그래서 A가 얼마 나왔어? 1. B가 얼마 나왔어? 1. C는 6분의 1. D는 1.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근데 너는 화학 반응식에서 분수가 있으면 돼야 돼. 그럼 얘를 간단한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다 얼마 곱해주면 되니? 6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 6 곱하면은 얘가 얼마? 6. 얘가 얼마? 6.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6. 이렇게 돼. 그럼 너네 요 원자 종류하고 개수 맞추면 이게 딱 맞아요.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런 거는 미정계수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눈으로 맞추고, 만약에 되게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미정계수법 쓰면 보통 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그래도 둘 다 열심히 듣는 첫 시간이라 그랬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자, 그래서 거기 건축재료도 마찬가지 과학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면은 의약품 나오죠. 약품. 최초로 이제 사람이 합성해서 만든 의약품이 아스피린. 아스피린 많이 들어봤지? 해열제, 진통제. 응? 그 다음, 아스피린은 너네 그 버드나무 껍질에 보면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뽑아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라고 있어요. 페니실린. 얘가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가 뭐 하는 거니? 뭐 하냐? 항생제가 뭐 하는 거야? 세균죽입니다. 세균죽. 그래서 너네 몸에 세균이 오염돼가지고 뭐 곪거나 그러면은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우리가 됐죠.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기본 문제 6문제가 있는데요. 뒷장의 문제들은 숙제 내줄 거야, 선생님이. 요거는 너네가 이해됐는지 금방 풀 거야.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 내용만 들으면 또 지겨우니까. 요 6개만 풀고 조금 쉬어봐야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뒷장을 한번 볼게요. 자, 14페이지. 자, 14페이지는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탄소 화합물은 뭐냐면, 탄소에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 물질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이 결합했다는 얘기죠. 탄소 화합물.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왜 배우냐면은 우리 생활에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대부분이 탄소 화합물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우리 사람 몸도 탄소 화합물이고, 음식, 뭐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뭐 금박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소화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을 보면 원유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원유가 뭔지 알아요? 원유가 그 땅 속에서 캔 기름. 그래서 땅 속에서 캔 원유를 우리가 증류탑에서 이렇게 끓여갖고 분리를 하면은 거기 책에 나온 것 같이 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원유가 탄소화합물이거든. 그럼 거기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도 전부 다 탄소화물이 되겠지, 그지? 그냥 그 정도 봐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소화물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 탄소화물이 왜 다양한가? 탄소가 원자번호 몇 번이니? 6번. 탄소가 6번이에요. 6번이면은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원자번호는 뭐 가지고 매기니? 전자개수나 또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숫자 가지고 매기죠. 그럼 탄소는 원자핵의 양성자가 6개가 있고요. 전자가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럼 얘가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불안정하죠. 두 번째 8개가 되지 않는 거지. 너는 288 안정하게 차고 남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어요. 칼슘 몇 번? 20번. 그 양성자가 20개가 있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2개. 그럼 20개지. 그럼 여기에 보면은 288 차고서 남는 전자. 이걸 뭐라 그래? 원자가 전자.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2개. 얘는 원자가 전자가 4개. 이렇게. 그리고 녹으면은 저기 묻으니까 여기 주세요. 설마 그거 먹진 않겠지. 또 버리세요. 그럼 얘가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그럼 불안정하지. 그럼 탄소가 있으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 그럼 몇 개가 더 필요해? 4개 더? 4개 더 필요하죠. 그럼 여기에 다른 원소의 전자 하나를 같이 쓰면 8개가 되지. 그치? 이렇게 전자를 같이 쓰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죠? 공유결합이라고 했지? 공유결합. 그럼 얘는 공유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니? 4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원소가 붙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어떻게 될까?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원자가 전자가 4개라서 탄소는 공유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다? 4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원소가 공유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해질 수가 있죠. 이해됐니? 다음 두 번째. 요거 화학을 잘 배워두면 너는 통합과학 수업도 들으니까 통합과학에 화학도 나오거든요. 그게 쉬울 거야. 그 다음에 결합의 종류가 또 다양해. 그러니까 탄소가 있어요. 탄소끼리 이렇게 전자를 한 쌍 공유결합하는 거를 이렇게 선 하나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 전자 하나를 같이 쓴다 그런 얘기야.
그럼 탄소끼리 이렇게 한 쌍 공유결합할 수도 있고 두 쌍 할 수도 있고 세 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전자가 4개 모자라니까 공유결합하면은 공유결합을 몇 개 해야 돼? 4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탄소끼리 한 쌍 공유결합했으니까 여기에 또 다른 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럼 얘는 두 쌍 공유결합했으니까 여기에 또 딴 게 공유결합하면 돼. 그럼 얘는 세 쌍 공유결합했으니까 한 쌍만 더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때 탄소끼리 이렇게 한 쌍 공유결합하는 거를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한 거를 이중결합. 그럼 세 쌍한 건 뭐라고 할까? 삼중결합. 이런 거 들어가네. 처음 들어?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탄소끼리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결합을 여러 종류로 할 수가 있어. 4중부터는 없어. 3중까지는 있어. 그럼 또 종류가 다양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양이 다양해. 탄소가 결합을 할 때 뭐 이렇게 직선형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물론 얘가 공결합을 4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딴 게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직선형으로 결합하는 거를 사슬 모양이라고. 너네 사슬 알아요? 목걸이 같은 사슬? 사슬이 이렇게 일자로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리고리가. 그리고 탄소가 이렇게 결합한 것 중에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결합하는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가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 사슬에 옆에 가지같이 튀어나와요. 그럼 물론 탄소가 공결합을 4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딴 게 이렇게 붙을 거야. 이렇게 이 자리에 뭐 수소나 뭐 다른 것들이 막 붙는 거야. 그 다음에 탄소가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또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공결합 4개 해야 되니까 여기도 딴 게 붙는 거야. 얘는 뺑 둘러가면서 고리같이 생겼다 그래서 고리 모양을. 그래서 이게 탄소화물의 모양도 어때? 다양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탄소화물은 탄소가 기본 골격, 기본 뼈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기본 뼈대가 되고, 이게 따로 원소들이 결합하는 거야. 근데 우리 생활에 탄소화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왜? 탄소가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합의 종류가 어때? 다양하죠? 그 다음에 결합하는 모양도 어때? 다양하지. 그래서 탄소화물의 종류는 무궁무진해. 엄청 많아. 됐어요? 자, 보시면서 선생님이 농담을 잘 못해도 수업이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시준아 지겹지? 괜찮아? 은탁이 괜찮아? 시준한테 은탁이 노래 한 곡 할래? 시준이 한 곡 할래? 아니야? 왜 노래 못해? 너네끼리 노래방 가면 노래 잘하잖아.
화학과 그 백미화 선생님은 재밌으시니? 수업하실 때? 그래?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 옥주리 선생님. 그래? 그럼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없겠다. 웃는 거 보니까 맞네. 긍정의 우수 아니야? 긍정의 우수는? 자, 15쪽에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막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 나이가 되니까 농담을 해도 너네들하고 잘 통하지가 않아서 썰렁하기만 하고 그래서 요즘은 농담을 잘 안 해요. 선생님 보다시피 좀 나이 많아 보이죠? 아니야?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너네들 이렇게 학생 가르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죠. 선생님 여기 학원에서 원장님 다음일걸 나이가.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죠. 자, 보자.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뭐냐면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 아까 탄소화물은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뭐 여러 가지가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탄소화물이 더 큰 거야. 탄소화물 종류 중에 탄화수소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됐나? 그럼 얘도 왜 배우냐면은 탄화수소도 우리 생활에 엄청 많아서 좋은 거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메테인이 나와 있는데 메테인 내가 볼게. 메테인 화학식 혹시 아니? CH. 이거 자주 나오는 거. CH. 그건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 6번이니까 2, 4. 이해됐나? 2, 4. 원자가 전자 4개니까 2, 8로 맞춰서 안정해지려면 결합을 몇 개 해야 될까? 4개 해야 되죠. 맞니? 그래야지 8개가 되지. 그래서 얘가 공결합을 이렇게 4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얘가 탄화수소. 탄화수소니까 탄소하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수소. 그럼 수소는 1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지. 그럼 얘는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첫 번째 껍질. 그래서 한 쌍만 공결합하는 거야. 이게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 근데 얘 실제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 탄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양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비행도 없고 그래서 탄소가 여기 있어요. 탄소가 있을 때 수소가 위에 하나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 다리 뻗은 것 같이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하고 있어. 왜 모양이 이런 모양이냐면은 이제 화학 뒤에서 배우면은 이제 알 텐데 이게 뭐야? 전자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쌍이지. 이거를 공유결합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전자를 공유하는 전자쌍. 근데 이 전자쌍이 몇 쌍이니? 공유전자쌍이 4쌍이죠? 근데 이게 전자야. 전자는 마이너스지. 그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할까? 밀겠지. 반발력을 가지고 미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자쌍이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너네 평면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90도 각도가 가장 멀겠지, 그치? 근데 실제 분자들은 입체란 말이에요, 입체. 그러면 입체가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탄소가 있어. 수소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으면 수소하고 이쪽에 수소 결합한 게 요 각이 90도를 넘어요. 그래서 몇 도가 되냐면 109.5도가 돼요. 그럼 너네 이렇게 90도 이루는 것보다 109.5도가 되면 전자끼리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아니, 다시 봐봐잉.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4개가 결합해 있어. 이게 전자쌍이잖아, 그치? 그 마이너스 전자쌍이니까 서로 어떻게? 밀어내요, 반발해요. 그 반발하니까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90도보다 이렇게 입체가 되면은 109.5도 더 멀어지지. 그래서 이런 상태로 분자가 존재를 합니다. 이 모양을 무슨 모양이라고 했냐면은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면이 4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정사면체 모양이라 이렇게. 정사면체. 자, 그래서 탄화수소 중에 대표적인 메테인, 공유전자쌍이 메스쌍, 그리고 모양은 정사면체. 결합각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결합각은 109.5도. 여기도 109.5도, 여기도 109.5도, 여기도 109.5도. 정답. 이게 메테인. 그러면 얘가 있어요. 얘는 탄소 몇 개니? 2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탄소가 공결하면 4쌍이야.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그럼 이것도 탄화수소 맞아? 맞지?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얘 이름은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시? 쟤는 탄소가 하나짜리야. 메테인이야. 이건 자주 나오는 물질이죠. 요거 혹시 이름 알아요? 누가 얘기했어? 메테인이라고 해. 그럼 저기 뭐야? 은상이 요것도 알아?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탄소가 한 개 있는 물질은 메타라는 말이 있죠. 탄소가 2개 있으면 베타. 탄소가 3개 있으면 알아? 시진이? 시진이가 대답했나? 요 알고 있어 너네? 근데 3개가 프로판물이었어가지고. 맞아. 프로판. 그렇죠. 탄소가 4개 있으면 뷰타. 뷰테인 들어갔어, 뷰테인. 뷰테인은 탄소 4개짜리. 5개 있으면 펜타. 너네 미국의 미 국방성 그 건물이 있죠. 그게 펜타곤이야. 들어봤니? 왜 펜타곤인지 알아? 오각형 건물이야, 오각형. 오각형. 6개 있으면 헥사. 이런 말들을 붙여. 나머지도 있는데 나머지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다시 봐봐. 탄소 개수에 따라서 1개 있으면 메타, 2개면 베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그러면 탄소가 하나 있어.
여기에 수소들이 붙었어. 그럼 메타라는 말을 붙여서 메테인. 그럼 탄소가 둘이 두 개 결합했어. 또 여기에 또 수소가 결합했어. 에타라는 말을 붙여서 뭐? 메테인. 그럼 탄소가 세 개 있어. 그럼 여기에 또 수소들이 이렇게 결합했어. 그럼 이게 뭘까? 프로파라는 걸 말을 붙여서 프로페인. 이게 탄소가 단일 결합할 때는 에인이라는 말을 붙여요. 에인. 하나만 더 해보자. 탄소가 4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들이 이렇게 결합했어. 그리고 요거 이름 뭘까? 뷰테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선에만 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됐어? 시즌 됐어? 자, 그래서 여기 탄화수소에 대해서 나왔고, 그 밖에 특징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책에 보면 맨 밑에 메테인의 특징점 뭘로 돼 있어? 천연가스에서 없고, 천연가스가 너네 땅속에서 캔 가스야. 냄새와 색깔이 없고, 기체고, 공기보다 가볍고, 용해도가 작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잘 안 녹고, 그지? 물에. 그리고 완전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져. 그리고 얘는 연료니까 에너지가 방출돼. 이런 특징점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안 써줘도 되겠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 저거 C 개수가 8개면은 H 개수가 18개인데 H 개수? 그치?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빈자식 이게 일반식이 있어요. 지금 잘 봐봐. 탄소가 하나면 수소가 몇 개 붙었지? 4개 붙었죠. 탄소가 2개면 수소가 6개 붙였지. 일반식이라 그래서 이런 식이 일반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탄소가 하나야. 그러면 N이 1이야. 그럼 수소가 몇 개니? 4개가 되지? 그럼 탄소가 2개 있어. 그러면 N이 2야. 그럼 여기다 붙이면 몇 개야? 6개가 되지? 탄소가 3개 있어. N에 3 들어가니까 얼마야? 8개가 수소가 붙는 거야. 그럼 아까 뭐로 갔지? 탄소가 8개? 탄소가 8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럼 수소가 몇 개 붙을까? 16개. 이런 건 일반식이야. C8에 H 18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18, H18. 욕한 거 아니지? 이렇게 보면 되지. 일반식이고요. 잠깐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저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는 못하지만 진도가 빨리 나가면 쉬는 시간을 넉넉하게 줄게요. 알았지? 자, 뒷장을 한번 보자. 알코올이 나와요. 할만하니? 할만해? 다음 시간 되면은 할만하지 못할 거예요. 이거 다음 단은 되게 어려워. 고등학생들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학교 시험 보면은 이 화학 점수가 학년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알아? 너네 중학교 때 너네 과학 시험 보면은 학년 평균이 한 몇 점 정도 되냐? 전체 평균 70점? 한 70 몇 점 이렇게 나오지, 그치? 전체 평균.
근데 이거 고등학생들 화학 시험 보면 전체 평균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알아요? 한 3, 40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이에요? 오, 100점 만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 지금 너네 통합과학 배우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시험 보면은 학년 평균이 3, 40점이야. 그 말은 뭐야? 문제가 어떻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도 이런 거를 미리미리 배우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등급이 나오잖아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잖아. 전에는 9등급까지였는데 너네는 이제 개정된 걸로 하니까 5등급까지는 알고 있니? 그럼 1등급이 몇 %니? 10%예요, 10%. 그럼 전교생이 한 학년이 300명이라고 그러면 10%면 몇 등까지? 30등까지. 300명 중에 30등까지가 그 과목에서 1등급이에요. 그럼 1등급 받는 애들은 보통 중학교 같을 때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고등학교 거를 좀 한번 배워주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잖아, 그치? 그런 학생들이 보통 1등급을 보통 받아요. 물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도 1등급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열심히 해두면은 다 좋을 거예요. 자, 보자. 알코올. 알코올 하면 뭐가 떠오를까? 술이 떠오르지 않았을? 그지? 그래서 너네 그 소주, 맥주, 뭐 막걸리 이런 술의 알코올 성분. 알코올은 탄수화물이에요. 지금 다 탄수화물, 탄화수소 이런 거 배우는 거네. 알코올은 이런 OH라는 작용기가 붙어 있어요. 요거 이름을 하이드록시라고. 선생님 아까 지우기 전에 사진 찍었네. 찍었니? 너네도 모르겠지. 찍어야지 너네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야. 찍었을 거야. 찍었어. 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있는 탄수화물은 알코올이야. 그래갖고 너네 대표적인 알코올이 요거 혹시 이름 아니? 어디서 본 적 없어? 메탄올이라고 해, 메탄올. 탄소가 몇 개? 한 개지. 아까 지웠는데 탄소 하나짜리면 무슨 말을 붙여? 메탄.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있는 알코올이야. 알코올은 이름 끝에 올이라는 말을 붙여. 그러면 탄소가 하나니까 메타지. 거기다 올 붙이면 메탄올 이렇게 돼. 그러면 탄소가 2개짜리. 이름은 어떻게 될까? 그치. 탄소 2개는 에탄을 붙이지. 그러면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니까 에탄올 이렇게 되는 거지. 에탄올이 너네 그 소주, 술의 원료죠. 근데 니네 과학실 가도 에탄올이 있거든? 본 적 있니? 과학실에 약품 통에? 그거 먹으면 안 돼. 니네 술 먹고 싶다고 과학실에 있는 에탄올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용이 있고 공업용으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과학실에 있는 거 뭐 어떤 거든지 먹으면 안 돼. 다 위험해요. 그러면 탄소가 3개짜리 알코올. 그렇지. 프로판 이렇게 붙이지. 프로판 이름 붙이는 방법 알겠니? 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탄소화물인데 탄소가 공결합 몇 개 해야 돼? 4개 해야 되지.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3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드록시드 OH가 이렇게
산소가 몇 번이니? 8번. 그지? 산소가 8번이니까 원자 퍼센트 몇 개니? 6개지. 2, 6. 됐나? 그럼 6개니까 몇 개 모자르니? 2개 모자르지? 맞아? 그럼 옆에 있는 놈하고 이렇게 두 쌍을 공결합하면 8개 돼요.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두 쌍을 공결합. 그래서 우리 이해 잘하네. 이해 안 되는데 이해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고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탄소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공결합을 4쌍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5개가 붙고 여기 이렇게 하이드로ksi가 붙어요. 이게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는 이런 분자들이 어떻게 될까? 입체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는 책에 보면은 책의 메뉴에 보면은 메탄올하고 에탄올 실제 모양이 나와 있죠. 보면 입체 구조죠. 자,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대표적으로 에탄올의 특징점에 대해서 나왔네. 그거는 그냥 책으로 한번 볼게요. 다 안 쓸게. 가운데표 봤어요? 가운데표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 얻을 수 있다. 너네 과일을 발효시키면 과일주가 되죠. 포도주 들어봤어요?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요 에탄올 성분이 나와요. 포도주가 돼요. 곡물을 발효시켰다. 요거 뭐 얘기할까? 너네 술 안 먹어봤어?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지. 안 되는데 이제 명절 같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잔씩 주는 거는 예의상 먹어도 돼요. 소주 안 먹어봤어? 맥주는? 안 먹어봤어? 막걸리는? 포도주는? 먹어봤습니다. 자, 곡물을 발효시킨다는 거 이거 뭐야? 쌀이 곡물이죠? 쌀 발효시켜서 무슨 술 만드니? 막걸리. 응? 그래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에탄올, 술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고 현대에는 에텐과 물을 반응시켜서 얻는다 그랬는데 에텐이라는 물질이 요거를 에텐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름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일단 탄소가 2개니까 에타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요거하고 뭘 반응시킨대? 물. 그럼 더해봐. 탄소 2개죠. 수소가 몇 개니 더하면? 6개지. 그럼 여기 5개하고 산소가 하나 있죠. 그럼 뭐가 돼? 에탄올이 돼요. 그래서 에텐이라는 물질하고 물하고 반응시키면 에탄올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유의 냄새가 나죠. 소주 냄새는 맡아봤지? 뭐라 안 맡아? 알코올 냄새가 그래서 냄새 나잖아. 특유의 냄새가 나고 색깔 무색이죠. 소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액체로 존재하는데 휘발성이 뭐니?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간다는 얘기야. 휘발성이 있고 불이 잘 붙는다. 니네 그 소주나 양주 같은데 특히나 양주나 에탄올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럼 거기다 불 붙이면은 불 붙는 거. 영어 같은 데도 막 나오잖아. 그죠? 실제는 못 봤겠지만. 그지? 그리고 요 에탄올도 물에 잘 녹고 기름과도 좀 잘 섞여요. 좀 특이한데. 그 다음에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균 소독을. 에탄올이 살균 소독 기능이 있어요. 그 세균 있잖아.
세균에 에탄올을 이렇게 묻히면은 세균의 세포벽이 녹아서 세균이 죽어요. 그래서 살균 소독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니네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총을 맞았어 누가. 근데 약이 없어. 그럼 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술 같은 거 이렇게 상처에 막 부으면은 소독 기능이 있어서 약간 소독이 돼요. 에탄올. 그리고 소독약에 에탄올이 쓰이는 거지. 자, 그래서 그 표에 있는 건 특징점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17조까지 끝내고 조금 쉬자. 이거 금방 끝나니까.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뭐예요? 선생님 번호? 왜? 아니 저희만 선생님 번호를 모르는데 선생님 저희 쓰신 번호 주시면 너네 번호도 선생님이 알아. 아니까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왜 선생님 번호가 궁금해요? 번호 따고 싶어요? 네, 나중에 가르쳐줄게.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저기 선생님 번호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왜 선생님 예쁜 여자 선생님도 아니고 왜 선생님 번호를 따고 싶어? 자, 스팸이 뭐예요? 스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자, 보자. 17쪽에 보면은 카복실산이라는 물질이 있네요. 카복실산. 얘도 탄소화물이야. COOH라는 작용기가 붙어 있는 게 카복실산이라는 물질인데, 이 작용기의 이름을 카복실이라고 해요. 카복실. 대표적으로 너네 아세트산 들어봤냐? 아세트산? 아세트산에 너네 물 타갖고 물 켜갖고 우리 먹잖아. 아세트산으로 뭐 만들지? 식초. 식초가 너네 아세트산에 물 타가지고 우리 먹는 게 식초야. 식초. 빙초산 들어봤어. 빙초산이 아세트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에도 나와 있듯이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산성을 떼요. 너네 산성질은 대표적인 물질 염산 들어갔니? 황산, 뭐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게 산성을 띠거든. 얘도 산성을. 아까 알코올은 무슨 성질이 있을까? 알코올은 산성일까, 중성일까, 염기성일까? 알코올, 술. 중성이야. 알코올은 중성이야. 카복실산은 산성이야. 아세트산은 화학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 아세트산.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탄소가 공결합을 몇 쌍해야 되지? CH3, COOH 이렇게 돼 있어. 산소가 아까 공결합 몇 개가 된다 했어? 2개. 얘도 2개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COOH라는 카복실기가 붙어 있는 게 아세트산. 대표적인 카복실산의 종류. 아까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 COOH 카복실기가 붙어 있으면 카복실산. 구분할 수 있겠어?
너네 이 물질 잘 봤을 때 여기만 딱 보면 OH 붙어 있지. 요거만 딱 보고 알코올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자, 아세트산의 특징 정도 한번 보면은 가운데 또 특징점들이 나오죠. 아세트산 17조 매니에 찾았니?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고 자극성 냄새가 나요. 이거는 식초 냄새 나죠? 그 다음 무색. 그리고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 이제 뒤에서 이제 화학 배울 때 산성물질 배울 건데 산성물질이 뭐냐면 얘를 물에 갖다 녹여요. 물에 녹은 액체를 수용액이라고 그러거든. 물에 갖다 녹이면은 얘가 이온이 돼. 얘가 수소 이온, 요 앞에 있는 게 아세트산 이온. 근데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소 이온이 나오면 얘가 산성을 돼. 나중에 배울 거야. 산성물질. 지금은 참고자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17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체로 존재할 때는 빈초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밖에 탄소화합물이 들어가지고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화학식이 HCH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너는 탄소화합물들은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되는 거야. 얘가 가운데 있는 거네. H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하나. 그래서 책에 나온 것이 이런 모양. 이게 폼알데하이드.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인대?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 뭐 이런 곳에 쓰여요. 그 다음에 아세톤. 아세톤 많이 들어갔지. 이거 뭐 할 때 쓰이지? 여자들 매니큐어 칠했을 때 매니큐어 지울 때 쓰이죠. 들어봤어? 아, 못 들어봤어? 너네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잖아. 그거 지울 때 많이 쓰잖아. 이제 2시간이 넘어가니까 멍해지지? 자, 다 했어. 이거 하고 싶고요. 자, 얘는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데 CH3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CH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세톤이에요. 아세톤. 이것까지 왜 써주냐면은 뒤에 너네 완자 문제 풀려면 이런 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양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폼알데하이드하고 요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O라는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탄수화물, 탄화수소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조금 알아봤고 지겨울 테니까 우리 조금 찾다가 그 뒤에 문제 좀 대표적인 문제들 몇 문제 좀 풀고 그리고 너네 화학식을 보면은 봐봐요. 아세트산은 왜 이렇게 쓸까? 아세트산을 보면 탄소가 2개지. 그 다음 수소가 몇 개니? 4개고. 탄소가 2개지. 그럼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쓸까? 배열이 달라서? 배열이 달라서? 그치. 그런 이유도 있어. 그래서 얘는 화학식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조금 찾다가 선생님 한번 가르쳐 줄게. 알았지? 자,
지겨울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푼 것 중에 거기 수능 문제 2개 질문했으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자, 27쪽이에요. 3번. 자, 맞은 사람도 있고 뭐 틀린 사람도 있을 텐데 보자. 물질 가다에 대한 자료하고 분자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다.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나왔니? 이렇게 구조식이 나왔지. 요거 이름 뭐라 그러니? 화학식은 이렇게 쓰고 이름이 아까 전에 배운 포말데하이드. 기억나? 본 거 같아? 본 거 같아?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왔네. 약간 입체 구조긴 하지만 책에 나온 그림은 요거 지그지. 요거 이름 뭐니? 에탄올이죠, 에탄올.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이런 거지. 책이 나온 그림이 입체긴 하지만 요건 뭐니 이름? 아세트산. 자, 거기에서 힌트를 보자. 네모 박스에. 가와 나는 분자당 수소 원자 숫자가 같대. 일단 가하고 나하고 이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무슨 개수가 같대? 수소 원자 개수가 가하고 나가 같대요. 자, 그러면 폼알데하이드 수소 몇 개? 수소 몇 개? 2개는 에탄올, 4개는 아세트산, 4개는 그럼 이제 가하고 나가 수소 원자 숫자가 같으니까 가하고 나가 얘 아니면 얘겠지. 요거 둘 중에 이제 가나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가와 다는 수소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숫자가 같대. 가하고 가는 뭐구나 뭐? 수소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숫자가 같대요. 자, 그러면 수소분의 산소 하면 얘 몇 분의 몇이니? 2분의 1인가? 그럼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인가? 그치? 그러면 아까 요거 2개 중에 가하고 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가다 요거 2개 중에 가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2개 중에 가다라는 거니까 요 가운데 있는 얘는 누구야? 나가 되겠지, 그치? 얘가 나네. 그러면 요거 2개 중에 가나였는데 얘가 나니까 얘는 뭐야? 가가 되겠지.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 얘가 누구야? 가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다 골랐었니? 그럼 기억. 가는 물의 도가 수소 이온이 나옵니다. 가. 요거. 얘 어떻게 될까?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이 나옵니다. 요거 선생님 아까 그 영상은 안 찍었지만 문제 풀 때 잠깐 얘기해 줬는데. 아, 이거 내용 설명할 때 얘기했나? 얘가 아세트산 산성 물질이지. 그럼 얘 물에 녹으면 이렇게 해서 수소 이온이
나온다 그랬어요. 얘가. 그리고 너네 나중에 산과 연기 배우는데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소 이온이 나오면 얘가 산성을 띄워요. 카복실 이거 산성 띄고 있는 거지.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맞고 니은 나는 새집주문군의 원인 물질이다. 새집주문군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집을 새로 지어놓으면 막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가구나 뭐 이런 싱크대 그런 것도 다 설치하고 접착제도 막 붙여놓고 막 그랬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 요 셋 중에 성분이 있어요. 메탄올이 술이지, 술. 술이 집 만들 때 못 쓰일까? 아니겠지, 그래. 아센트산이 너네 물에 녹으면 식초 된다 그랬지. 너네 집 만들 때 식초 쓰일까? 안 쓰이겠지. 그 대충 따져도 얘 거 같지 않아? 응? 요거 새집주문군이 저거 다 폼알데하이드 때문에 새집주문군이 생기는데 아까 너네 잠깐 보고 지나가서 저기 한번 보세요. 17쪽에 17쪽에 밑에 보면은 폼알데하이드 선생님이 어디에 이용하는지 한번 보라 그랬잖아. 그리고 너네가 읽었어. 아까. 어디에 쓰인대? 접착제. 폼알데하이드는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에 쓰인다 그랬지, 그치? 그럼 새집 지으면은 가구 같은 거 설치하고 거기 접착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쓰이니까 얘 때문에 새집에서 냄새도 나고 제 성분이 만약에 몸속으로 들어가면 뭐 알레르기나 뭐 피부병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새집중. 이건 참고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니? 다는 산소 원자에 결합한 수소 원자가 존재한다. 다가 얘잖아. 그치? 얘 산소 원자에 결합한 수소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산소에 수소 결합했고 산소에 수소 결합했다, 그치? 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4번 4번 볼게요. 물론 이 문제를 맞추거나 내용을 아는데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맞은 사람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마음이 약해서 너네들 너무 힘드니까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숙제를 많이 안 내주다 보니까 또 이거 과학 공부를 또 안 해요. 응? 그럼 결국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겠지. 응? 그럼 결국적으로 선생님만 좀 힘들어지겠죠. 응? 성적 안 나오면 선생님 욕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준다는 건 아니고 적당히 내줄게.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너네 힘들어. 선생님 알아. 학원도 많고 또 학교 나가면 또 학교 숙제도 많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뭐 많지. 2학기에 기말 졸업고사 보는데 과학이 없어요. 아, 그런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2학기는 너네 성적 처리해서 고등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만 본다. 알고 있니? 1학기 때 그래서 2학기 때는 저기 1, 2학년하고 시험 날짜가 달라요. 1, 2학년 중간고사 먼저 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너네가 시험 한 번만 봐요. 기말로 한 번만 보는데 어떤 기말 중간 볼 때 저희 기말 봤어요. 그렇게 빨리 본대? 오,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그 재량에 따라서 해요.
재량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학교는 지금 얘기했듯이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고 국영수 가서 다 보는 게 아니고 뭐 국영수만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국영수 가서를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예체능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그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과학을 안 본다고 공부를 안 할 거야? 그 말이야? 수액 100% 정말 신난다. 자, 4번 봅시다. 자, 그림은 세 가지 탄소화합물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입니다. 아, 이게 빙이 나오면 이걸 띄워서 하면 좋은데. 첫 번째가 이게 누구니? 그림이. CH5. 메테인이죠? 네. 두 번째 게 뭐니? 카페. 폼알데하이드지. 이름 안 써도 이제 알겠지? 세 번째 건 뭐니? 이거 아니야? 아니다. 잘못했다. 이거 이제 에탄올이지, 그치? 요거를 이제 분류하는 거야. 첫 번째. 탄화수소이. 너네 기가 시간이나 이런 거 배웠죠? 이거 판단 기호. 네? 거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갔는지 예. 그리고 아니오가 또 여기로 갔네. 아니오. 탄화수소. 누구니? CH4. 그래.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애는 얘밖에 없지. 얘네들은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탄화수소는 아니야. 그치? 탄소화합물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가 판단기구에 얘를 따라가니까 누가 들어있어? HC. 폼알데하이드 있죠. 그리고 아니오니까 여기 남는 게 누구겠니 그러면? 에탄올이겠지. 메테인은 저쪽으로 빠졌으니까, 그치? 얘 거란 말이야. 그럼 뭐 문제 보자. 기억. 기억의 분자식. 기억이 얘잖아, 그치? 메테인 골랐죠.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물에 잘 녹는다. 니은이 얘잖아. 에탄올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녹잖아. 잘 녹는다 그랬죠. 뭐 잘까지는 아니지만 물에 녹아요. 소주하고 물하고 섞여요. 녹아요. 그 다음 디귿. 가에는 다중결합이 있는가? 여기에 다중결합이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거거든. 다중결합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이중, 삼중. 너네 한 쌍 공결합하면은 그건 단일결합이라고 그러고 두 쌍, 세 쌍, 이중, 삼중 결합하는 게 다중결합이야. 그럼 얘 구조 어떻게 되죠? 선생님 아까 보여줬는데 예? C 탄소가 기본 돌격이 되죠. 그리고 H 이렇게 되죠. 그치? 이제 외워지겠다. 그치? 얘 다중결합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얘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거기 위에 그림도 다 나와 있네. 얘는 어떻게 돼? C2에다가 H5, OH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 다중결합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요게 판단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학과 우리생활은 끝내고요. 나머지 안 푸는 거 집에서 해오세요. 대답을 안 해. 네. 해와. 알았지? 넘어가서. 별로 없잖아.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문제. 조금밖에 없잖아. 자,
자, 넘어가서 이제 화학에서 이제 본격적인 단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그래가지고 제목은 간단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니네 고등학생들 여기 시험 보면은 애들 막 포기하는 애들이 막 쏟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떤 과학 선생님은 요거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선생님은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어려운 거 너네 할 수 있잖아. 그지?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딱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여기 하자.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